조선의 고흐라고 할 수 있는 괴짜 화가 최북이 그린 호계삼소이다. 호계삼소는 고승혜원이 지우인 육수정과 도연명과의 이야기에 심취해서 자신이 정한 마지노선인 호계를 지나쳤는데 이를 깨달은 세 사람이 크게 웃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일화는 중국의 석각이 최초로 호계삼소를 그린 이후로 회화의 주제로 자주 사용되었는데 조선 후기의 화가 최북도 인물 표현을 강조하며 호계삼소를 남겼다.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라고 불리는 국보 제240호 윤두서의 자화상이다. 자신을 스스로 정시하는 자세로 오랜 준비 끝에 완성된 것으로 여겨지고 윤두서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동양적인 철학의 아름다움이 서려 있다. 표현 형식이나 기법에서 특이한 양식을 보이며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녕하세요. 조정육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영혼을 깊게 해주는 성인들과의 관계 등등 사람은 관계 속에서 소화적인 나를 벗어나 비로소 나 아닌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를 향해 내가 너 때문에 인생 망쳤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7가지 무지개색처럼 자신의 고유한 색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북이 그린 호계삼소도는 중국 동진의 고승 해운법사가 지우를 만난 즐거움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해운법사는 여산의 독림사에서 수행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수행자로 사는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여산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도 독림사 앞 호계라는 시냇물 앞에서 배웅을 했습니다. 호계는 해운법사가 세상과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관계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학자여 시인인 도연명과 도사인 육수정이 해운법사를 찾아왔습니다. 도연명은 귀거래사와 도화옹기를 쓴 유명한 시인이지요. 육수정은 도교의 도사입니다. 평소 세 사람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마음이 통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돌아가는 사람을 배웅할 때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세 사람은 호계를 건네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산매에 빠져 해운선사 스스로가 정한 관계의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때 해운법사를 지켜주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한 스님이 정한 원칙을 파괴했다는 것을 알고 세 사람이 모두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호계의 세 사람 웃음소리라는 뜻으로 호계삼소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최북은 조선 후기의 개성적인 화가로 유명한데 심한 술버릇과 기이한 행동으로 많은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는 시에도 뛰어났으며 작품으로는 호계삼소 외에도 수각산수도, 한강조어도, 풍설야기도, 주경산수도 등이 있습니다. 최북은 이 그림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최대한 구도를 간략하게 잡았습니다. 인물이 중심인 만큼 주변 환경은 얌전합니다. 깎아지른 듯 험한 절벽과 위태로운 나무도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배경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다리 한복판에서 이야기에 취한 세 사람을 부각시키는 것이
그림을 그린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담담한 색깔로 풀어낸 인물 표현이 오랜 세월 동안 편안하게 이어져 온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불선의 화합과 합일의 의미로 회화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그런 거창한 담론보다 친구의 소중함은 어떤 종교적인 교리보다 우선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림 속에서 육수정은 두 손을 휘저으며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혜원선사와 도연명은 껄껄 웃으며 친구의 얘기에 리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느 곳을 걷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친구가 내 삶을 얼마나 풍부하게 해주는지 호계삼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친구를 만날 때 자신의 진한 색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요. 내가 가진 종교의 색, 내가 빠진 이념의 색, 그리고 내가 지키는 원칙의 색을 상대방한테 들이대며 지키라고 강요해서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색깔을 가졌듯이 상대방이 가진 색깔도 존중해주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무지개가 아름다울 수 있는 비법입니다. 한 남자가 나를 쳐다봅니다. 정면으로 쳐다봅니다. 얼마나 형형한 눈빛으로 쳐다보는지 눈길을 받아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남자는 나를 향해 자신 있으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5분도 눈을 마주하고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림 형식도 생소합니다. 수염이 후광처럼 붙은 얼굴에 몸은 생략되었습니다. 오직 얼굴뿐입니다. 아니 눈빛뿐입니다. 그는 오직 눈빛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무수한 세필로 한 올 한 올 그린 수염을 보는 것도 그의 눈빛을 보는 것만큼이나 부담스럽습니다. 터럭 하나라도 틀리면 그 사람이 아니다 라는 조선시대 초상화의 원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엄격성이 보는 사람을 질리게 합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철저함이 매 순간 어정쩡하게 살아온 나를 눈빛 한 번으로 주저앉게 합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다행이다 싶습니다. 심판자의 눈이 아니라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자신에게 철저한 사람이야말로 타인에게는 너그럽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윤두서가 그린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의 백미로 손꼽히는 수작입니다. 공제 윤두서는 어부사시사를 지은 윤선도의 증손으로 현재 심사정, 겸재 정성과 더불어 조선의 3제로 불립니다. 그런데 공제라는 호가 자화상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공제는 항상 삼가하고 조심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들은 호를 지어도 함부로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호를 찾아 심사숙고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호를 짓는 것도 자화상을 그리는 것 못지않게 신중했습니다. 그런데 윤두서는 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외부의 조건은 행복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위에 있든 어떤 집에 살든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며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침을 전부 겪은 김정희가 인생 최후의 순간에 얻은 결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 나물. 훌륭한 모임은 부부와 아들, 딸, 손자. 그러면서 김정희는 사족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촌 늙은이의 제일 가는 즐거움이다. 비록
허리춤에 말만큼 큰 황금 도장을 차고 먹을 것이 사방 한 길이나 차려지고 시중 드는 사람이 수백 명 있다 해도 능히 이런 맛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현재 놓여진 그 상태 자체로 행복하다는 것을 알 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따로 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남과 더불어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은 최북의 호계 3세도와 윤두세의 자화상을 통해 함께 잘 가기 위해 홀로 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